어제 했던 말이 연설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똥파리도 새다. 정의성의 노동TV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도 해서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나경원 씨 때문에 제가 본의 아니게 나오게 됐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연설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도 안 된 거를 국회에서 연설을 했다고 하는 것에 제가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인지를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맨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게 불안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지금 현재 표현하면 불안하다. 그리고 공포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 노릇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차라리 장외 투쟁한답시고 길거리를 좀 누비고 다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날 덥다고 들어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왜 하필 이 대목에 들어가지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특히나 노동자들을 불안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상컨대 이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처리할 법안 내용이 노동자에게는 불리한 법안, 후딱후딱 그런 법안들을 통과시킬 거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조목조목 한번 훑어봐야 할 텐데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노동에 관한 사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이제 구조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이 고착화되고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나치게 많은 임금 때문에 우리 경제가 발목 잡히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도대체 노동자들의 임금이 얼마나 많기에 많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지금 나경원 씨는 서울 톨게이트 요금소 그 지붕 위에 키높이라고 하는데 여기 위에 올라간 노동자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딱 최저임금만큼만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지나치게 많은 임금을 받았던 비효율적인 노동자에서 당연히 잘려야 하고 당연히 해고가 돼야 되고 이 더운 여름날 길거리에 내몰려야 하는지 오히려 거꾸로 되묻고 싶은 거죠. 반대로 한번 묻겠습니다. 하루 일당 6,600만 원이라고 하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답을 해주세요. 많아요? 적어요? 실제로 삼성전자 회장이라고 하는 임원이 한 해 연봉이 243억 정도 된다니까 365로 나누면요 하루 일당이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게 고비용이고 저효율 아니면 뭡니까? 배당금으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챙겨가는 돈이 1년에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정몽구 회장이 배당금으로 챙겨간 돈이 887억에 가까운 돈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이런 돈은 지나치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 임금을 지나치게 많은 임금이라고 이야기하고 비효율적으로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국회의원 또 가져가는 임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870여만 원 정도 월급이 된다 하는데 이것저것 활동비까지 포함하면 총 1년 연봉이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국회의원 세비는 지나치게 적습니까? 많습니까? 제가 봤을 때 국회가 훨씬 더 고비용 저효율이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서 있어야 할 노조가 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돼 대부분의 근로자 또는 예비 근로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특히나 민주노총이 자기들만을 위한 노조 활동에 열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7월 3일 날 파업했던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뭐를 가지고 파업을 하는지 나경원 씨는 알고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만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파업을 했습니까? 이들이 주로 내걸었던 구호는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 이것 때문에 파업을 한 건데 이 집단 이기주의로 몰았다고요? 그런 것이 집단 이기주의를 한다면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집단 이기주의를 발동을 해야죠. 노조법에서 정의하는 노조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해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그리고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본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노총에서 벌이는 노동자들의 투쟁, 집단행동은 법에 명시된 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사법시험은 어떻게 통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이제 또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 친노동을 표방합니다. 틀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은 친노조, 친민주노총일 뿐 가장 반노동적인 정책입니다.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참나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아니 어떻게 문재인 정부 정책을 친노조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친노조 정책이니까 이 반노동 정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제가 동의가 안 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친노조 정책 아니에요. 친민주노총 정책 아니에요. 친민주노총 정책이 민주노총 간부를 구속시킵니까? 친노조 정책이 아이예로 국회 비준을 하지 않고 정교조를 저렇게 길거리에 아직도 내버려 두고 친노조하고 반노동하고 어떻게 동의했지 나 참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노총이 대한민국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 최대 권력 조직이 되어버렸다. 실제로 그 말이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바로 들고 국회에서 설쳤던 사람들이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죠.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보냈는데 못 가겠다고 땡깡 부린 사람들이 당신들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을 불법 감금을 했죠.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이것을 두고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남용해가지고 출두를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채용 비리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강원랜드 채용 비리, KT 채용 비리 등등등. 보아하니까 법원에서 증인이 나와가지고 채용 청탁을 했다고 하는 증언을 했어도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런 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민주노총은 이만큼이라도 불법 행위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바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 날라오고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 재판을 받게 하죠. 어떻게 이런 경우를 두고 법 위에 군림한다고 하고 민주노총이 가장 거대한 권력 집단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진짜로 당신 이야기한 것처럼 민주노총이 거대한 권력 집단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땅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거대한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비정규직 싹 다 그냥 없애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제발 그런 권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조의 사회 책임법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나경원 당신이 노동조합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이렇게 굳이 법을 만들지 않아도요. 노동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임금 및 근로조건만을 개선하는 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계급이 어떻게 하면은 노동자다우게 주인 대접을 받고 살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굳이 쎄 빠지게 뭐 사회 책임법이네 뭐니 뭐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거 안 해도 잘 할 테니까. 근데 이제 또 진짜로 문제인 게 있습니다. 파업 시 대체 근로를 허용하겠다. 예. 설마 했는데 원내대표라는 작자가 국회에서 이 법을 추진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대국민들 앞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노조법에 나와 있는 쟁의행위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정상적인 행위를 저해하는 행위가 쟁의행위입니다.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쟁의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대체 근로를 허용하면은 정상적인 업무 방해가 됩니까? 저해하는 행위가 됩니까? 못하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헌법의 노동상권 그걸 그냥 호적 파듯이 그냥 파가세요. 삭제하자고 차라리 주장하세요. 그러면은 차라리 노동자들도 노동법이고 뭐고 노조고 뭐고 필요 없이 이제 뭐 주먹 대 주먹으로 뭐 그렇게 하든가 그러면은 꼭 그런 꼴을 보고 싶습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노동법규는 4차 혁명에 맞게끔 시대 흐름에 맞게끔 노동법규도 새롭게 개정이 돼야 한다. 여기까지는 딱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결론이 결국에는 국민들에게는 마음껏 일할 자유를 우리 산업에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보장해야 합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을 바로 계약 자유화에서 시작됩니다. 국민들에게 마음껏 일할 자유를 준다는 것은 좋긴 한데 노동 유연하고 또 같이 연동을 시켰어요. 노동자들이 마음껏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습니까? 사용주가 채용을 해야 고용을 해야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껏 일하려고 마음먹어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이 어느 정도 일할 권리가 보장된다고 하는 것은 있는 직장에서 쉽게 잘리지 않는 것이 마음껏 일할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근데 노용 유연화는 쉽게 고용하고 쉽게 자르는 것을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일할 자유하고 노동 유연하고는 서로 상반된 이야기인데 이걸 둘 다 갖다 붙여버렸어요. 정신 나간 것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아니고 막걸리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던 것이 국회 연설이라면은 똥파리도 새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노동 사안에 대해서 결론을 맺었죠. 이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기준의 시대에서
경제 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그 자유 경제의 길을 자유한국당이 열겠습니다. 진짜로 이 자유 경제의 길을 자유한국당이 열면은 노동자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열지 마세요. 자유의 길을 열지 마세요. 무슨 자유라고 하면은 다 좋은 것 같지만은 이 자유한국당 입에서 자유자가 나오면은 노동자들 다 죽습니다. 예, 열지 마세요. 실제로 한번 봐볼까요? 경제 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 자유의 시대라 하면 경제 주체는 누굽니까? 노동자, 자본가. 이 두 계급을 경제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 바꿔 이야기하면은 사장이 마음대로 자르고 마음대로 채용하고 마음대로 임금을 정하고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이 노동자들 임금도 마음대로 주고 팔고 하는 사람들끼리 자율적으로 계약을 맺게 하자, 이런 이야기인 건데요. 마치 최저임금법도 없었을 때 70년대 60년대 어떻게 됐습니까? 너는 기술 배우는 것만 해도 족하니까 내가 먹여주고 채워주고 이것만 해도 어디냐, 그러니까 월급 받을 생각 말아라. 이게 불과 70년대 상황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계약 관계를 맺다 보니까 현실은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런 봉건 시대에 준하는 수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니 자유한국당, 이야, 본색을 드러내도 너무 심하게 드러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했다가는 노동자들 거들나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의 노동에 관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 입에서 노동개혁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런 개혁이란 말을 듣고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순전히 다 사기다, 사기. 자, 그리고 이제 노동 3분만 아니라 몇 가지 이제 의회 민주주의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상대로 패스트트랙을 이야기하면서 다수의 폭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란 다름을 인정하는 공존의 예술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았죠. 근데 이 말할 자격이 실제로 있는가?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말할 자격이 당신들은 없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다름 자체를 당신들이 인정한 적이 없잖아요. 당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통합진보당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름을 인정했습니까? 인정하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그래놓고 무슨 의회 민주주의 이야기하고 폭거 이야기하고 다수의 횡포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이 벌이는 것은 매우 아주 얌전한 형태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제발 당신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수의 횡포를 부려서라도 자유한국당이 1년 12달 장애투쟁만 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이 그런 걸 안 해서 나는 답답해 죽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언론의 자유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없고 너무 심한 탄압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민주노총에는 언론노조가 있습니다. 언론노조가 당신들이 정권 잡았을 때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은지 아십니까? 시사 프로그램은 다 없어졌습니다. 다 폐기됐습니다. 다 폐기 처분됐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던 PD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전혀 PD나 아나운서들이 해야 될, 기자가 해야 될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창구직으로 보낸다거나 심지어는 해고로 한다거나, 이게 언론 탄압 아니면 뭡니까? 그리고 당신들의 입맛에 맞는 언론 환경을 조성을 했죠. 종편 채널을 허용을 누가 했냐고요? 당신들이 했죠. 그래서 박근혜 씨가 텔레비전에 한번 나오면은 와, 막 형광등 100개가 등거리 뒤에 막 비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아부하고 지랄하지 않냐고요. 이런 게 정권을 찬양하는 뉴스지, 뭘 지금 무슨 정권을 찬양했다, 짜증나게. 그리고 항구적인 자유가 곧 평화다. 참, 자유, 평화, 이 인간들 입에서 나오는 자유, 평화는 모순도 허벌나게 많은 모순이 많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북에 있는 인민들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달리 이야기하면은 북의 체제를 무너뜨려야 항구적인 평화가 온다. 흡수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상호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신뢰 관계한 남북 관계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공멸입니다. 공멸. 전쟁은 곧 공멸인 건데 이걸 지금 하자고, 이게 맞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들 입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북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전제 조건에서의 자유인 것 같은데, 제발 그 자유라는 단어 좀 그렇게 음악에 좀 이상하게 좀 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훑어봤습니다. 끝까지 들으면서도 이걸 나경원 원내대표가 약 40분간 국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한번 발언해가지고 사단이 났었는데 이번에도 2달 만에 돌아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 차라리 다시 장외로 나가서 이 땡볕에서 한번 신나게 돌아다녀 보세요. 장애투쟁 제발 좀 하세요.
예, 이상이었습니다.